날이 좀 쌀쌀하군요. 그래서 전 외투를 두껍게 입었습니다. 오늘은 돌이켜보니까 제가 92년 총선에서 고향인 한평 지역에서 출마하라는 김대중 총재님의 권유를 뿌리치고 서울 성북을 지역에 내려온 지 꽤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무려 6번 출마했습니다. 그 중에 4번 당선되었으니까 2번이 낙선한 셈이 되겠군요.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에 제가 천당에서 지옥으로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요동치는 대통령 선거를 깊숙이 6번이나 경험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꼭 성북을 지역만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긴 터널, 어둠의 터널을 문자 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2월의 마지막 날인 2월 29일 이재명 대표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출마한 그리고 총선을 준비해온 저의 경험과 공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정치 신인이자 영입인사로 알려진 김남근 변호사를 민주당 총선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기동민 의원이 컷오프되고 이 지역이 중앙당의 전략지구로 결정되자마자 기동민 의원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그 와중에 당은 전격적으로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 공천한 것입니다. 저는 김남근 변호사를 잘 모릅니다. 주변에 사는 말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애쓴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미 이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성진 변호사와 진암섭 고대 겸임 교수 이 두 정치 지망생이 사무실을 접어야 하는 처지에 처했습니다. 경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것이죠. 탈락한 거죠. 아무리 서울이라고 할지라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고가 전혀 없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공천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하군요. 갑자기 신계륜과 기동민이 민주당 후보군에서 사라진 이 지역, 여론은 한마디로 어리둥절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임종석 의원과는 달리 조용히 기다리면서 지지자들에게도 끝까지 조용히 좀 기다려 보시죠 라고 했는데 결국 조용히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꼭 공천되리라고 믿고 있던 지지자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 되었습니다. 마치 총 맞은 사람처럼 제가 제 자신을 좀 걱정합니다. 저는 2012년에 4번째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2016년까지 국회의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총선에서 제가 재판을 받고 있어서 출마를 하지 못했죠. 그 대신 기동민 의원이 출마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민주당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김효재 의원과 그 총선 결과를 보면 39대 33, 즉 한 6% 정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 다음 선거에서는 당시 민주당 바람도 크게 불고 또 상대 정태근 후보가 성북 갑적에서 갑자기 성북 을적으로 옮기는 바람에 오는 불이익도 있고 해서 크게 이겼습니다. 제 기억에 거의 한 20% 차이로 기동민 의원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동민 의원이 뿌리를 내린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 이 지역의 여론 기반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1, 2, 3동이 매우 큰 지역인데요. 이 지역과 다수의 그 성북구 지역이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또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성북 쪽으로 대거 유입하는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마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접전이 일어나고 말았죠. 성북구 갑각을 통틀어서 볼 때 성북구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48.9%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46.2%를 얻어서 불과 2.7%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지각 변동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방선거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이승로 구청장이 현직 구청장이었죠. 성북구 전체로 볼 때 50.26%를 얻었고 상대 정태근 후보가 49.73%를 얻어서 불과 0.53% 차이로 신승하는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장 선거 동시에 시행되었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성북구에서 무려 20% 가까이, 20%가 거의 넘게 이기는 믿기 어려운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지역은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 지표만 보더라도 이미 2022년 이후 성북구가 더 이상 민주당의 절대 유리한 지역구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이 지역에서 계속 하락 중인 것을 고려한다면 성북을 지역은 민주당으로서는 적색 경고를 내려야만 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공천 시기가 지나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민주당이 약간 반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서도 이낙연 신당, 조국 신당 이런 신당이 출연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그 효과마저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저는 아주 크게 들립니다. 아주 눈에 띕니다. 결국 이 지역이 과거처럼 민주당 지지층만으로는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변모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후보 개인이 상당한 추가 지지를 가져와야만 그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후보가 당 지지율 이외에 약 5 내지 10% 정도의 추가 개인 지지가 필요한 지역구로 변화되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후보에 따라서는 당원과 지지자의 거의 100%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도 있고 그렇게 결집시킬 수 있는 후보도 있고 후보에 따라서는 당원과 지지자의 100%를 지지받지 못하고 100% 결집시키지 못하고 7, 80%에 그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당원의 거의 대부분 100%의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천 파동으로 추락하고 있는 서울에서의 민주당 지지율도 감만하지 않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생각과 주장은 무시되었고 저에 대한 민주당 공천의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뒤로 남겨놓기로 하고 일단 이 지역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오랜 민주당원들처럼 민주당과 민주당의 역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